네, 경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또 역시 경제고요. 자,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월간 코너로 준비하고 있어요. 떡 부러지는 경제. 자,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인다는데 함께 하시죠.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조윤구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0월인데요.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뭐, 날씨가 조금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네. 아직도 근데 좀 더워가지고, 예, 덥죠? 그래도 옛날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네. 그 습도는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네. 쾌적한 느낌은 네, 좀 있어요. 쾌적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근황 토크로 오늘도 시작을 해봤고요. 자, 보는 라디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윤구 과장과 함께 자,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이는지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요번에는 그렇게까지 막 돈이랑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네. 일단 근데 요즘에 궁금하실 주제가 물가랑 체감 물가일 것 아, 같아서, 네. 이번에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 저도 많이 느끼고, 아마 이제 주변 분들도 진짜 많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마트 가서 장 본 때 정말 어, 돈이 많이 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진짜 뭐 이 체감하죠. 체감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물가가 뭐 어떤 걸 의미하고 그리고 음, 그 물가를 올리는 데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 음, 주제를 물가랑 체감 물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용어라든지 또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장 보러 가기 무섭고, 요즘에는 그래서 대형마트 가기 무섭다. 음,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그만 또 마트 가서 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 평소에 우리 물가라는 걸 말하잖아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용어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물가라는 말이 그냥 이제 뭐 직역을 해보자면 결국 그냥 물품의 가격이니까 물품의 가격. 네. 물품의 가격인 건 맞는데 음.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어떤 물품이 들어가나 이제 어.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물가라는 것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물품의 가격을 이렇게 네네. 기준으로 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는 뭐 저희가 진짜 평소에 접하는 이제 네. 물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뭐 예를 들어 정말 신선 식품들 있잖아요. 뭐 네네. 야채, 무, 배추, 우유, 요런 거? 네, 우유 네. 이런 것들도 네. 전부 포함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거비나 음. 그러니까 뭐 월세, 전월세나 그리고 석유 관련된 제품들 그런 것들이 네.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평소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음. 뭔가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이거의 연간 상승률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간 상승률의 목표를 2%로 음. 일단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로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인데 음. 훨씬 작은 수준인데 2%라는 것이 네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월세,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는데 음. 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포인트가 이제 자산 가격은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죠. 네. 이거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정말 뭐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말 네. 몇 억씩 정말 뭐 아. 몇십억씩 오른 집도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런 매매 가격이 사실 상승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아, 매매 가격은 포함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네. 저희가 실제로 보유하는 자산이라서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주식 가격 이런 것들도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 체감하는 물가의 네. 가격보다는 좀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에 비하면 낫지만 사실 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건 또 많고,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맞습니다. 그렇네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맞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품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그 이름도 좀 바뀌는데요. 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네. 구매하는 네. 것들, 그런 네. 것들을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소비자 물가 표현하고, 지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예를 들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게 원재료, 그러니까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석유나 네, 그리고 네. 그런 원재료나 네. 중간재라고 음, 표현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중간에 받아들여서 음. 다시 그걸로 이제 뭔가 최종적인 상품을 만들기 전 네. 상태를 이제 중간재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한 것들을 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물가지수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음.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죠.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원재료까지 함유 네. 생산자 물가지수.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뭐 수입 물가지수도 있고 수출 물가지수도 있고 음. 다양하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품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이름도 바뀌고 약간 네. 목표도 바뀌고 그거를 왜 아. 산출하는지의 목표가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는 우리 가게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에 따라 수출입 물가 지수 등등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물가가 우선 자동 상승분으로 2%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느끼는 부분은 더 크거든요. 네, 최근에 물가 상승의 원인은 좀 무엇이 있을지, 요즘 이유들이 많죠? 특별히. 네. 예, 요즘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이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봐도 좀 특이한 진짜 아, 해였다고 볼 수는 있는 것 특이한 같고요. 예로도, 네, 왜냐면 주목받고 있군요. 뭐, 정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음. 뭐,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네, GDP 네. 성장률이 네, 네. 거의 연율로 마이너스 10%까지 간 적도 있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 IMF 외환 위기 당시가 네, 거의 그 네.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침체를 겪었던 네. 해였던 건 맞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우선 실제로 요즘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그저께쯤 나와서 그저께쯤 9월 물가 상승률이 2.5%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로 보면은 음, 2.6%였는데 네. 이 2.6%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2012년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네, 네. 최고치군요. 그래서 네. 2012년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오른 건 맞고요. 근데 이 음, 중에서 이제 품목별로 보면 이제 농축수산물이 한 3.7% 정도 네, 상승을 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서비스 이게 이제 외식비거든요. 외식비나 외식비. 뭐 그런 네. 뭐 머리 자르는 그런 헤어 거나 네, 비용도 그러니까 개인 그렇고. 서비스 정말 그런 네. 비용들도 2.7%가 상승을 한 걸 보아서 네.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데리고 헤어샵 한번 가면은, 맞습니다. 좀 부담돼가지고요. 부담될 정도. 네, 네, 한 맞습니다. 달 네. 건너뛰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기도 할 정도로, 임의용 값도 많이 오르고, 음, 외식 비용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2.5%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정말 그러면 품목에 뭐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음, 그러니까 더 쪼개서 보면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네.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정말 많이 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 이제 달걀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진짜 올랐어요. 네. 43.4%가 아, 오르고 그러니까 우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1.5배가 된 거죠. 작년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리고 네. 상추가 뭐 35.3%. 뭐 시금치 이런 거 진짜 너무 아, 비싸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상승한 것만 보니까 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 안에는 네. 다른 품목들도 같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44.7%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상실을 항상 올라간 것만 보니까 네. 그런 걸 약간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안에는 결국은 아, 가격이 떨어진 다른 품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2.5%고 아, 그래서 네. 평균값을 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2.5%라고 해도 네. 어쨌든 이건 2012년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치의 아, 상승률이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봐도 5%대 지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 5%.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의 목표를 보통 2% 정도로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5%대의 물가 상승 아, 이거는 오, 정말 상상하기 전례가 힘드네요. 네, 거의 네.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2. 아까 5% 정도? 네. 그러면은 꽤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네. 예, 일단은 그렇게까지 한국 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항상 핵심적으로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가 사실은 저희가 아, 걱정이거든요. 그게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잠깐 오르고 다시 음, 이제 뭐 원 상태로 돌아온다던가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괜찮은데, 네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즘에 이게 오르는 게 이제 추세적으로 오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면 네. 이제 결국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네네. 왜 이렇게 오르는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것 중에 보고서에 이제 그 원인을 좀 이제 분석한 게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이나 네. 석유류 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될 수 없는, 그러니까 조정이 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음. 이거는 결국은 얼마나 이제 그 해 자연재해가 많았고, 뭐 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컨트롤되기 네네네. 때문에, 아,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런 네,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네. 것들을 빼고 빼고. 물가를 봤어도, 그러면 거기에 뭐 개인 서비스나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좀 주로 포함이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외식 물가 이런 것들도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집세, 그러니까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 향후에도 아마 1년간은 네. 뭐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작년에 경기가 크게 수축을 했다가 네.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경기가 어,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런 네. 뭔가 상승하는 음, 이런 걸 보통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근원 네, 물가. 그러니까 개인성,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통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네, 한 1년 어,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망을 하고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농축수산물도 정말 많이 올랐고 이제 음, 석유류도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는 상상 일단 추정은 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한 5%대의 음, 성장률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벗어나고 있지는 아, 않은 것 같다. 2%대의 성장률에서 네네. 네. 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최근에 물가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긴 한데, 이제 한국은행 관련해서는 지금 그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늘 오르는 것은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우리가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물가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음, 평균적으로는 한 2%대의 성장이 오히려 안정적인 물가의 안정적인 거예요?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물가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 음, 그러니까 약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네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게 저희 아무래도 만약에 경제 규모가 음.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성장을 하잖아요. 네. 뭐 새로운 기업도 나타나고 음, 어쨌든 뭐 새로운 어쨌든 주변 가게들도 새롭게 생기는 네, 데들이 네, 많다면 네, 어쨌든 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저희의 임금도 오르고 아,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올라간다.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실은 현상인 거죠. 자동 상승분이라고 해서 2% 네, 얘기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뛰어넘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네, 거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큰 상승이나 네. 오히려 하락하는 걸 저희는 문제라고 더 보고 문제로 있고요. 보는 거군요. 네, 일단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현상의 이름을 이제 저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만약에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크게 오르는데 음. 그러니까 물가는 너무 빨리 오고 제 임금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덜 안 네. 오르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제가 문제죠. 할 수 있는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결국 후퇴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이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나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냥 투자하지 뭐. 약간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경직되는군요. 모든 사회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축되고.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지연하는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경제 대공황.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물가가 떨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의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네.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네. 이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도 이제 경제 활동이 모두 무너지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위험 신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 수준대에서 물가가 늘 상승하게 되도록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또 중앙은행에서 이제 한다는 말씀이고 그게 자연적인 흐름이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들 그래요, 진짜.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이것 때문에 다들 맞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그거를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뭔가 일이 터지거나 네. 그래야 뭔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좀 체감하는 경우가 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물가가 관리되니까 이제 그거를 체감할 일이 많이 없죠.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아직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정립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한 70년대나 네네. 이때는 제가 여기에 지금 예시를 하나 써온 것이 이제 유고슬라비아인데요. 네. 이제 여기는 93년 내전 중이었네요. 이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6천조 %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조인 거죠. 6,000%가 아니라 6천조 %여서 물가 상승률이요? 이게 네.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 당시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빵을 사러 빵집에 가면 네. 그 트럭에다가 돈을 실어서 빵 하나 빵 사려면은 하나 사려면은 트럭 전체에다 돈 싣고 돈을 가서 싣고 가서 교환해 그거를 와야 다 될 정도로. 드리고 세상에. 네, 그렇게 할 하거나 정도로. 뭐, 그리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돈은 많은데 휴지가 없는 거죠. 혹은 땔감이 없거나.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또 땔감으로 이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나 이런 데 영화 보면 잠깐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건 유고슬라비아의 좀 극단적 예시인데 네. 이게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화폐가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런 어떤 화폐 가치가
어떤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우리가 오늘 또 경제 관련해서도 하나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퀴즈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경제 퀴즈도 도전하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체감 물가, 지표 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그러면 진짜 체감 물가는 내가 뭐 여기는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네. 왜 지표 물가는 2%대밖에 안 되냐? 그래서 방금 하나 말씀드렸던 건 너무 그 품목이 그 안에 네.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을 네. 내서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렸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뭐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정말 배추만 먹는 사람이다. 음. 그러면은 이제 진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여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그거는 가격이 이제 올랐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 또 영향을 체감되는 게 많이 받고요. 느껴지겠네요. 그리고 약간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항상 1년 전 가격이랑 정확하게 비교하진 않잖아요. 또. 그렇죠. 네, 기억 보통 못하죠. 네, 기억 잘 못하고 네. 왜냐면 보통 가장 낮았던 때 가격을 좀 비교하거든요. 아, 약간, 사람이 네. 마음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차 샀던 가격이랑 보통 지금 차 가격을 비교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뭐 아니면 냉장고 이런 거 같은 맞아요. 예, 냉장고도 결혼할 때 샀던 냉장고를 네. 지금 비교하려니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핸드폰 살 때도 아, 옛날에는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거의 100만 100만 원 원가량에 넘잖아요. 산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1년 전 가격이랑 아. 비교를 저희가 자주 하진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산 가격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에 관심이 많은 이제 그렇죠. 사람인데 네.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사실은 이게 어떤 자산의 손바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체감 물가상으로는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는 포함 안 되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나 이런 뉴스들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 언급하잖아요. 오늘 뭔가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5487님도 경제 이야기, 물가 이야기 진짜 들으니까 집에서 파도 키우고 상추라도 심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팥테크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똑 부러지는 경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내주시죠. 네,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물가는 크게 지표 물가와 이건 물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이건 물가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네. 자, 1번 1번이 체감 물가, 체감 물가. 2번이 오감 물가입니다. 오감 물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소비자 실질적으로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 네. 이거 물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1번 체감 물가, 2번 오감 물가.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15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칠성 뷔페 이용권 든든하게 드시고, 네. 함께 하시라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함께 했어요. 감사드리고, 저희 11월에 뵈야 되겠군요. 네. 11월에도 또 유익한 경제 정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